두 번째 발표는 기록관리 전문성을 강화를 위한 제도 인프라 정비, 이원규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고 이창순 충북보훈교육지원청 기록연구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이원규 위원님을 맞이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들 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이글이글거리는 잡아먹을 듯한 눈빛을 바라보니까 괜히 알량한 위원이라는 타이틀을 달았구나. 후회가 막심합니다. 다행히 이제 그 우리 국가기록원 홈페이지나 전문가협회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고 꼼꼼히 살펴봤습니다만 뭐 그렇게 험한 말로 꾸짖지는 않으셔서 그동안에 저를 좀 체면을 봐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감사한 말씀 올립니다. 사실 우리 여러분들 오늘 한 300명 이렇게 350명 이렇게 모이셨나요? 우리가 대학원과 교육원 포함해서 우리 그 전문 요원 법정 자격을 갖추신 분이 대략 한 2,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공기관에 한 작게는 600명 조금 이제 뭐 대체 근무하신 분까지 포함하면 한 800명 가량 근무하고 계시고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한 1,200~1,300여 명이 민간 사이드에 계시거나 뭐 공부를 조금 더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아예 전업을 이제 관심을 바꾸셨거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00명 중에 오늘 한 300명, 400명 정도가 마음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예가 모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더욱더 오늘 이렇게 발표하는 자리가 제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무겁기도 하고 또 반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록 연구직들이 이렇게 한 자리 모여서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기록인 대회도 지난 가을에도 있었습니다만 또 뿐만 아니라 전문가 협회에서도 매년 아키비스트 캠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뭐 많게는 150명 뭐 이렇게들 모이고 적을 때는 한 70~80명 이렇게 모여왔습니다만 뭐 어떻게 보면 지난 한 9년, 10년 좀 어려운 시기 동안에 나름대로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고 서로가 위안이 되어주고 격려해주는 또 하소연도 하는 서로 친구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 없지 않았다. 아마도 그런 힘들이 함께 어려운 시간을 버텨왔던 힘들이 아마 이제 앞으로 있을 조금은 더 빛나는 그런 순간들을 준비하는 자리가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20년 전에 기록관리 분야에 들어와서 지금은 국가기록원입니다만 거기 근무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대체로 현장에 쭉 있었죠. 연세대학교에 지금 있습니다만 뭐 연구직으로 있는 게 교수 이런 직함이 아니라 기록관 아카이브 현장에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쭉 왔습니다만 현장에 있으면서 늘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특히 국가기록원에 있을 때는 그때 얘기 드렸을 텐데 언젠가 나는 국가기록원 원장을 할 거야.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국가기록원을 퇴사하게 돼서는 언젠가 나는 전문가 협회를 만들어서 협회장이 될 거야. 사실 협회장을 했거든요. 4년이나 장기 집권을 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의 여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발표를 하는 것도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또 오늘 제가 드리는 발표는 어떤 결론을 지금 내린 것도 아니고 또 많은 서로 다른 이질적인 현장의 이야기들을 다 수렴한 것도 아니죠. 그냥 논의의 출발점으로 발제문을 만든 정도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물론 발표된 내용 중에 중간중간에는 우리 그 분과에서도 충분히 토론되지 않은 어쩌면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오늘 치열하게 뜨겁게 논의해 주시고 아마도 제일 두려운 거는 댓글이 안 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냉소적인 거. 해봤댔자 뭐 혁신이가 뭐 고작 몇 개월 만에 또 현장에 없는 연구자들이 뭘 현장의 실정을 알아서 또 국가기록원이 원장님 바꾸셨댔지만 뭐 언제 그런 걸 이루겠어. 그간의 경험들을 가지고 이렇게 좀 냉소적이랄까요?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은 좀 잊어버리시고 앞으로 올 10년, 또 앞으로 올 20년, 앞으로 올 50년을 좀 바라보면서, 물론 한 번에 모든 게 영광스러운 자리로 바뀌지는 않겠죠. 더 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더 많은 수고와 고통이 따를 겁니다. 변화라는 건 그렇죠. 변화라는 건 위기입니다. 위기 틀림없이 하던 짓이 아니라 안 하던 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안 하면 안 돼. 여태까지도 힘들고 지금까지도 힘들고 이거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더 많이 기록 조사도 하고 뭐 이거 하란 말이야. 기준표 또 바뀐다고 그러고 힘들어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걸 각오하지 않으면 지난 10년과 똑같을 거다. 뭐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하자고 하는 약속도 하고 방향도 잡고 또 서로 조금 뒤처질 때 격려도 하고 끌어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앞으로 쭉 이어져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길어졌죠.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사실은 제가 맡은 영역이 아닌 것도 있고 또 제가 맡은 영역 중에서 오늘 구성원들을 고려해서 검토했던 내용들을 빠뜨린, 의도적으로 빼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대체로 기록관의 영역, 지방기록관리의 영역, 또 기록관리자, 기록 전문가들의 영역에 대해서 검토했던 내용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기록관의 문제인데요. 뭐 여러분들이 대체로 여기 모이신 분들의 뭐 90% 이상이 기록관에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계실 거고 많은 문제점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특히 또 앞으로 어떻게 변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풍부하게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걸 다 끌어내지 못한 저희 태스크포스 특히 담당하고 있는 저희 같은 사람들의 좀 한계가 아직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이야기를 더 붙여주시고 더 다듬어 주셔야 되겠다. 그러나 주안점은 일단 세 가지로 저희들은 압축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록관이라는 것 자체를 정규 조직으로서 만들어야겠다. 기반을 확보해야겠다. 두 번째로는 기록관의 역할을 여태까지도 고생 많았지만 레코드 매니지먼트를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명실상부한 전문적인 기록관리 조직으로 확립시켜야겠다. 그리고 그에 걸맞게 연구기록물관리위원회라든지 국가기록원 또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로부터 충분한 지원이 전제가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겠다고 하는 것이 기본 목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관의 현황과 문제점,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들이 이미 저보다도 더 많은 부분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별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국가기록원의 지휘체계라든가 뭐 기관 평가 이런 것들이 꽤 많은 그러니까 국가 중앙의 이런 수고가 꽤 많은 성과를 가져오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뭐 꽤 그보다도 더 많은 역기능이라고 할까요? 이런 문제점도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근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로 지금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순기능은 어떻게든 제도화하고 정책화하는 거고, 역기능은 최소화하거나 아예 도려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라는 것이 기본 발상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는 첫 번째 조직 정비의 방안에 대해서 생각했던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기록관은 정규 업무 조직으로서 예산, 정원, 기획 등 독립적인 편성과 운영을 할 수 있는 독립기구화한 것을 원칙으로 설정해 놓고, 대신에 각 기관이 처해 있는 현장의 상황들, 예를 들자면 다루어야 될 처리과의 수라든가 생산량, 보유량이라든가 또 직접 관할하고 있는 소속 기록관이 또 있느냐 없느냐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조직의 자율성 또 이런 것들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통합형과 연구기관형으로 이제 자율적인 구성의 조직 구성의 예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다 다르죠.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 조직 중에 일환인 거고, 교육행정기관은 또 나름대로의 자치의 성격을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고요. 또 애매하게 표현했습니다만 기타 공공기관들은 또 다른 형태의 공적
기능과 사적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으니까 사실 한마디로 다 묶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뭐 예를 들자면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무조건 이렇게 본부 본청의 기록관 하나 만들어서 다 이제 지부라든가 지청사를 다 모아놓고 이걸 이제 이렇게 또 획일적으로 가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렇게 가자고 하는 제안은 아니고 그거 역시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보자고 하는 거죠. 각 기관마다 특별행정기관마다 또 조건이 또 다 다를 겁니다. 어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금보다도 더 세분화된 기록관이 필요한 데도 있을 겁니다. 어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모여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더 업무의 효율성이나 더 전문성을 살릴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는 근거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자율적인 판단이 주어지는 만큼 또 그런 판단을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지혜를 모아야 하고 하는 것도 또 여러분들의 몫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특별지방행정기관, 중앙부처에 속하고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경우는 어떤 분들이 이제 뭐 제안해 주신 것처럼 아카이브즈화 하는 게 어떠냐? 지금 저희 분과에서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앙행정부처는 기본적으로 레코드센터로 가는 거고 특별행정기관의 경우도 지방자치체는 뒤에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교육청까지를 포함해서 아카이브화하는 거고 큰 방향은 이렇게 갈라서 지금까지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할의 영역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문적인 레코드 매니지먼트 수행기관으로서 연구기관과 분담 기능을 다시 설계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앞서도 이제 우리 설문원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또 뭐 설명을 주셨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레코드 매니지먼트 기능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저희가 잘 못해왔던 거가 아무래도 처리과의 기록 관리에 대한 통제랄까요, 장악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리과의 기록 생산 자체 그리고 초기 등록 분류 평가 뭐 이런 부분, 등록 분류 편철 뭐 이런 부분들이요, 초기 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시키는 것이 기본 방향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생산 현황 통보 제도 같은 거를 이제 폐지하자는 의견이 뭐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산 현황 평가 제도, 생산 현황 보고 제도는 법 제도의 설계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게 뭐 이관만을 생각했던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각 처리과에서 어떤 기록들이 실제로 만들어지고 있는지를에 대한 정보들, 그죠? 그래서 처리과의 기록 관리 현황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장치를 기록관과 아카이브스가 공유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동결제도가 됐건 기획 수집이 됐건 뭐 이런 역할까지를 좀 확장시켜 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장치로 만들었었죠. 그러나 벌써 20년 전 얘기입니다. 이제 새로운 뭐 1년 단위로 이렇게 생산 현황 정리 작업이 끝난 데이터를 넘겨받고 해서 하는 생산 현황 평가, 생산 현황 보고 제도가 아니라 이제 다른 형태의 처리과 기록 관리를 모니터링하는 그런 제도를 개발해내는 것이 하나의 중점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뭐 앞서도 나왔지만 우리가 다뤄야 될 기록을 범주화한다든가 분류 체계를 다시 만든다든가 처분 일정을 조율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록관의 자율성을 주는 것,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 여러분들의 책임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것,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우리의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담아낼 수 있는 유관 업무들을 통합시키는 것, 이것도 하나의 과제로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구기록물 관리기관과 이 기록관하고도 관계도 재설정되어져야 할 텐데요. 물론 앞서도 잠시 소개드렸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연구기록물 관리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국가기록원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만들어질 지방자치체에서의 아카이브스까지도 함께 염두에 두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제도나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계실 부분이고요. 앞서도 소개됐던 대로 앞으로 아카이브스에는 연구 보존 기록만 넘기는 걸로, 그래서 아카이브스는 말 그대로 연구 기록물을 가지고 역사를 증거하는 그런 전문 기관으로 거듭나게끔 이제 역할을 부여하는 거고, 반면에 이제 기록관의 경우는
레코드 매니지먼트를 최대한 기능을 최대한 강화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조금 더 첨가하자면 이제 우리 레코드 센터인 기록관 같은 경우는 뭐 보존 기간에 뭐 1년짜리냐 영구냐에 관계없이 그 기관에서 만들어졌던 모든 기록들, 모든 정보들, 모든 업무에 대한 지식들이 총 집결되어지는 조직이니만큼 그 기관의 역사라든가 그 기관과 관련된 민간 단체들의 활동이라든가 뭐 우리가 넓혀서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능들이 훨씬 더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죠. 물론 그 전제는 여러분들 다 지적하시는 것처럼 인력이 없고 예산이 없고 이런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가 법령이 보다 전폭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하도록 법령화하고 대신에 자율성은 충분히 드리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기록물관리기관과 기록관과의 관계는 사실상은 이제 규제가 아니라 지원과 협력 관계가 되어야 될 거고 그런 의미에서 공동 업무를 확대한다든가 기관 인사교류를 하는 그리고 기관 평가를 우선 뭐 원장님도 오셨는데요. 적어도 내년도 한 해 동안은 기관 평가는 아닙니다. 예. 네. 뭐 우리 이소연 선생님께서 다 판단하시라고 생각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공공기관 얘기 말씀드렸는데요. 좀 표현이 여러분들이 좀 거슬리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시행령행 3조에 나오는 그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공기업이라든가 지방공사공단 뭐 이런 기관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기관들은 우리 법령의 기왕에 레코드 매니지먼트와 아카이벌 매니지먼트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이 부분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오히려 이런 자율성을 조금 더 제도화해달라라고 하는 점들이 강조가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록관리 시행령에 준해서도 이렇게 이제 하고 계실 텐데 그게 아니라 아예 시행령 수준에서 대통령령 수준에서 별도의 이런 기타 공공기관들에 적용되어질 새로운 법 체계를 만들든지 정말 표준화된 국가 표준으로 만들 건지 이런 제도화의 한 방면에 이제 초점이 두어져 있고요. 대신에 이런 기타 공공기관들의 경우는 상급의 관할 행정기관들이 있죠. 그러니까 많은 이제 기관들이 이제 중앙 부처의 산하기관으로 만들어져 있기도 하고요. 지방자치단체도 꽤 많죠. 그래서 이런 기관들과의 행정적인 연관 관계들을 충분히 우리가 고려하면서 그래서 국가기록원의 통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록원의 일방적인 지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급기관, 상급행정기관 그리고 현장기관 간의 삼각관계를 통해서 기록관리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쟁점 사항들도 여러분들 다 살펴보셨을 텐데요. 아마도 세 번째 연구 대상만 아카이브로 넘기고 그것도 11년째 되는 해에 이렇게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는 걸 훨씬 더 융통성 있게 그래서 업무상 그러니까 준현형 단계가 완료된 뒤에 그래서 아카이브스에 넘어오는 기록은 완전히 이제 국민의 것으로 새로운 지식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지금 구상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 평가는 폐지하고 결국은 이제 맞춤형 지원 중심의 센터로 나아가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기록 관리도 이제 말씀드려야 할 텐데요. 뭐 여러분들 아시고 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지방 아카이브스가 지금 완성되어 있는 곳은 없으니까요. 기록자치에 입각한 지방 기록 관리, 또 아카이브스를 통해서 완결된 기록 관리 체계, 또 지방의 삶과 문화를 담는 지방 기록화의 문제, 그리고 이런 기록 유산들을 연계시키는 공유하는 이런 체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실제로 지방기록물 관리와 관련해서 늘 논쟁이 되어 왔던 것이 이것이 기록관리라는 게 국가 사무냐 지방 사무냐, 기록관리법과 지방자치법이 위배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쟁이 여전히 남겨져 있기도 하고요. 또 말 그대로 이제 지방 아카이브스가 안 만들어지다 보니까 뭐 중요하다고 하는데 중요한 기록이라고 연구 뭐 중요한 거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각 기록관의 창고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죠.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 공유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획기적으로 좀 개선해야겠다. 그래서 지방자치 시대에 맞게 지방자치에 합당한 분권과 자율, 그에 따른 책임과
협력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이제 진행시켜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록관리 조례를 기록관 운영 조례 이런 게 아니라 기록관리 조례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만들도록 정책적인 유도를 해야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직제나 정원들을 정교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기록자치라고 하는 그 원칙을 법령에 명시하고 기록관리법에서는 중앙이 이런 기록자치의 실현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할 거냐, 어떤 보완적인 책임을 질 거냐 중심으로 규정해야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이러기 위해서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조금 심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 또 교육청까지도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되고 있는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단위가 기록자치의 개념에서 독자적인 운영을 완결된 독자적인 운영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기록물관리위원회 설립입니다. 우선 광역은 지금 의무화되어 있지만 안 되어 왔죠. 또 기초자치단체도 의무화하겠습니다. 교육청의 경우는 광역자치단체가 흡수하는 기관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역시 교육청, 교육자치단체도 아카이브즈를 의무적으로 설립하도록 제도적인 모색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카이브즈들은 행정기관이 아닌 문화기구로서 명시하겠습니다. 대신에 이런 아카이브즈를 설치하고 또 조례를 만들고 하는 그런 제도나 지도 점검의 영역은 정책기구가 본청에 수립이 될 수 있도록 또는 이제 독립적인 아카이브스 체계로 간다면 그 안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지방의 아카이브스들은 문화 기능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 보고되고 실태조사되고 할 수 있도록 할 거고 이렇게 기초자치단체는 광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장 아카이브스 만들기 힘들다, 앞으로도 힘들다라고 할 경우에를 대비해서 여태까지 사실 국가는 방치해 둔 거죠. 기록관리법에 의무화되어 있으니까 알아서 하고 국가는 이제 신경 안 쓴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국가가 국립지방기록보존소, 국립교육기록보존소와 같은 임시보존소를 한 10년 정도는 운영을 하면서 각 의무화된 지방자치단체들이 아카이브스를 만들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을 시간을 벌어주고 또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하고 지원은 최대화하는 방향에서 모색하겠습니다. 지방 아카이브는 특히 지방의 기록화, 특히 민간 기록 관리하고 아주 밀접하게 기능을 설계해야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유관 단체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 영역들, 특히 산업 분야 영역들의 특성화된 아카이브까지도 이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기록 유산을 발굴하고 민간 부문을 지원하며 공동사업, 협력사업을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기능을 설계해 보려고 합니다. 쟁점 사항은 앞서 소개되었던 대로 이제 지방사무로서 법령을 개정해야 된다는 것, 그동안에 우리 법령 의무화 안 돼 있던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도 연구기관화 하도록 이렇게 지정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태조사가 좀 선결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기록관리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문제인데요. 우리 기록관리 종사자들의 직무윤리가 정립이 되어야 되겠고 또 그런 직무윤리를 말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되어야 되고 또 지속적으로 저희 전문성도 신장해야겠습니다.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다 느끼겠습니다만 우리 기록관리직의 사명이라든가 윤리를 위협하는 그런 요인들이 정치 환경, 사회 환경 또는 우리 조직 내부에서도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문성을 침해하는 요인들 속에서 우리 전문직의 배치라든가 신분 이런 것들도 완성돼 있지 완결돼 있지 못한 상태다. 반면에 사회적 요구는 증폭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윤리 강화의 측면인데요. 윤리는 두 가지일 겁니다. 우리 개개인의 기록 전문가들의 개개인의 직무 윤리도 있을 거고요. 하나는 이런 직무 윤리를 위협하는 여건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고 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윤리위원회 또는 감사기구 이런 것들의 조직적인 설치를 조직화를 통해서 개개인들의 직무유기나 월권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도 삼고 동시에 부당한 업무 처리 요구라든가 내외부의 압력과 같은 근무 여건의 개선에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력 구조 개편 문제입니다. 다소 좀 생뚱맞은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기록 관리와 관련된 인력 체계에 대해서는 조금 중장기적인 전망을 가져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임용 문제만 아니라 승진이라든가 파견이라든가 등등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사체계 정비가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러기 위해서는 기록관리직이 혼자 근무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수많은 업무들을 수행하던 이런 환경을 이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결국 직무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 요원이 감당할 일, 비전문 요원이 감당할 일, 또 순환직이 감당해도 되는 일, 전담직이 감당해도 되는 일, 이런 직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인력 구조의 표준화도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이제 많은 그 의견 속에서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주로 이제 지방 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등의 임기제 전문 인력들이 여전히 남겨져 있죠. 아직 뭐 채용이 안 된 기관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지원 정책이 명확하게 있어야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선은 저희 그 내부 혁신 TF 내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연구 기록물 관리 기관화하는 과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연구 기록 아카이브화하면서 기록관이 아니라 아카이브화하면서 기존 임기제 인력들을 전환시킨다 할까요? 다르게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본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특행기관이나 교육행정기관, 기타 공공기관들의 경우는 인력 구조의 측면에 있어서 상당한 자율성을 줘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문성 강화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자료를 통해서 살펴봤겠습니다만 특히 전문 요원들에 대한 그 경력 관리를 위한 등록제가 시행이 되고 그 경력에 맞는 교육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5년 단위로 근속자의 재교육 과정을 프로그램을 정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전문 요원들은 그냥 일에 매몰될 뿐만 아니라 기록 연구직으로서 그에 합당한 업무와 관련된 연구 보고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 평가는 빼는 대신 어떻게 보면 전문 요원 개개인의 역량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그것이 어떻게 현실화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체계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물론 쟁점 사항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보셨으리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윤리와 관련되어져서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이 조직의 책임, 기관의 책임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들을 어떻게 그림을 그려낼 수 있을지 이 부분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창순 기록연구사입니다. 저는 그 일주일 전인가요? 토론자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전화를 받았을 때 솔직히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오늘 오니까 그 생각이 조금 더 없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영규 선생님이 그 서두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오늘 발제되는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 1인 체제 기록 연구사 체제에서 우리들이 그동안 그 어려운 시기를 그래도 열심히 개척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더 개척해야 할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 과연 1인 체제 하에서 이거를 이렇게 낼 수 있을까? 그리고 제 고민에는 아직도 국가기록원의 평가 지표에 있는 공개제 분류를 아직도 못했는데 돌아가서 이거 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이 저한테 더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제가 초년대 기록연구사가 됐을 때는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던 많은 분들이 야, 국가기록원의 기록 지표만 네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기록 연구사로서의 역할들을 그나마 제일 많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고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일해 보니까 내가 현장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이거를 인해서 현장에서 과연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을까 할 때 많은 표본이 됐던 것도 혹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연수가 지나면서 제게는 또 다른 그냥 숙제나 얼거맵는 이런 것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일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떠나서 예를 들자면 평가를 할 때 나는 좀 더 자율성을 둬서 내가 굉장히 소수량을 갖고 어떠한 모습으로 평가를 해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번에도 이만큼 해야지 이런 고민으로 연구사들이 많이 넘어오지 않았을까. 예를 들자면 공개제분류 같은 경우는 5년 해야 되는데요. 한 처리가당 예를 들자면 1년에 10,000건 정도의 기록물이 생산된다 그러면 비공개가 한 70% 정도 됩니다. 그러면 1년에 한 처리가당 7,000개의 비공개 문서를 5년마다 한 번씩 기록 연구사가 먼저 판단해서 내용을 쓰고 처리과로 보내고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요. 국가기록은 굉장히 신기한 건 아니면 법령이 굉장히 신기한 게 제가 들어갔을 시점이 2009년인데 이거를 2009년까지 다 하라고 과거 것들을 제가 보기에는 건바이 케이스의 비공개 기준이 나와 있지 않았었거든요. 이거는 무리한 정책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기록관의 역할이나 문제점 중에 왜 그러한 부분들은 거론되지 않는가. 이런 의심을 좀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들었던 부분 중에 제가 좀 관심 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좀 의문 나는 사항도 좀 여쭤보고 그러겠습니다. 저는 그 4페이지에 있는 기록관의 현황과 문제점을 보고 현황과 문제점은 좋은데 뒤에 열거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 개인의 기록관의 문제들을 과연 해결해 줄까? 근데 여전히 의문이 많이 남습니다. 많이 남는 거. 왜 남을까 생각해 보면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1인 체제화를 어떻게 해결해 주는 방법이 새롭게 개선되거나 대안으로 나오지 않는 한 현재의 이 기록관의 문제점은 바뀌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기록관을 둔다라고 저희 일반 그 규칙에도 나와 있는데요. 기관에서는 기록관을 둔다에 거기에 기록관의 인력들을 두는 게 아니라 한 명의 기록 연구사를 둔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앞에 조직이 정비된다거나 기능을 재정의한다 이런 것들은 너무 이상적이지 않을까? 예. 작은 기관에 있는 연구사의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인 체제의 문제점을 여기 그 5페이지에서도 자율적 구상이라는 말로 해주셨는데 공무원들에게는 자율적 구상이 굉장히 극단적으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수 인원을 둔다든가 소수 규모로 더 극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여지를 두는 건 아닐까. 예,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었던 그런 페이지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1인 체제에 대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저도 대안을 내기 좀 어려운데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앞으로도 계속 고민되어져야 되고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예, 앞으로 이런 기록관의 현황과 문제점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 7페이지에 연구기록물 관리기관의 그 재정립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예, 협력과 공동 업무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인사 교류한다는 건 굉장히 예,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그동안 제가 현장에서 국가기록원의 도움을 많은 부분을 받았는데 그 국가기록원과의 이 현장과의 재정립 부분은 진짜로 개선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처음에는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일정량 지난 다음부터는 그 저희보다 경험이 없는 분들이 저희를 지원하는 이런 모습들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저는 태도와 자세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처리과를 지원해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근데 제가 갓 들어온 연구사예요. 그러면 저는 먼저 처리과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관에 과연 기록관리 부분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근데 국가기록원이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바로는 그 부분은 많이 부족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현장을 더 연구하시는 그런 인력 구조를 국가기록원에 만들어주면 어떨까. 예를 들면 교육청 부분, 중앙행정기관 부분, 기타 공공기관 부분, 지자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저분들은 기록관리의 지침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자의적으로 풀고 계신지 가서 직접 보셨는지. 최근에 평가는 다 저희들 입장에서 좋게 해주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한 군데로 와라. 하지만 전에는 직접 오셔갖고 현장을 보시고 이런 얘기도 듣고 저런 얘기도 듣고 그러시면서 가서 좀 일종의 반영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몇 년 동안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러고요. 그
7페이지의 기관평가 폐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동의하는 부분은 이거를 뭐 개인적으로 뭐 속된 말로는 제가 평가를 받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거 말고 이제 저희가 법률 만들어주고 한 15년 이상 지났는데요. 기관의 자율성을 한번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와 시기가 주어질 때가 되지 않았을까. 연구사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폐지보다도 이렇게 좀 지원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강구해 주시고요. 컨설팅이잖아요. 컨설팅은 저도 처리과 지도점검 나갈 때 많이 느끼는 건데요. 뭘 알아야 컨설팅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알매의 시작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재정립 부분에 조금 들어와 주시고 국가기록원 인력 조직에도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뭐 인사 교류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지원책들이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 기록 관리의 정상화 부분은 솔직히 제가 잘 많이 모르는 부분이었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에 대해서 충청북도청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언론에 진짜 이거 해주시는 거죠? 예. 예를 들면 국가기록 원장님이 연재까지 대부분 전에는 이제 부지사 하시다가 기관에 그러니까 도에 부지사 하시다가 원장님으로 가시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 케이스가 생기더라고요. 우리 부지사님이 국가기록 원장으로 갔으니까 이번에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계획서를 잘 내면 우리 기관이 예산을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그 원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을 세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그런데 여태까지 이루어진 모습을 보면 전혀 그러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입장에서는 왜 여태까지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이 지어지지 않았을까? 제가 제일 1번으로 생각하는 건 예산인 것 같더라고요. 예, 예산. 근데 아직 지방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에는 기록관이 세자가 없어서 못 준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박물관, 미술관 다 있는데 도서관 있는데 기록관만 없다 그러는데 솔직히 이런 부분들을 빨리 개정을 해 주셔야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를 지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전혀 해결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여기 14페이지에 보면 저하고는 조금 개인적으로 다른 생각이 있어서요. 학교 공동체에 보면 학교 역사관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학교 역사관 활성화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임지가 교과서박물관 학예연구사였는데요. 우리나라의 역사가 오래된 학교들이 있죠. 뭐 서울의 이화여자고등학교, 뭐 배제고등학교 이런 학교들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지만 지방에 100년이 넘은 학교들 한번 가보시면 이제는 다 문 닫아서 없어질 학교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런 판국에 학교 역사관을 활성화한다. 이게 조금은 시대에 맞지 않는 얘기일 것 같기도 하고요. 현재 만들어져 있는 전국의 학교 역사관들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시설과 관리 인력이 없어서 이게 굉장히 창고화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교육청 공공기록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 떠안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충족이 된다 그러면 저는 시도교육청 연구기록물 관리기관의 어떤 의무화한 조항들이 더 이렇게 힘을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나 기초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해석한 게 잘못된 거일 수도 있지만 활성화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조금 추구하시는 게 어떠시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기록 관리직의 윤리 및 전문성 강화인데 아키비스트의 윤리를 많이 이렇게 숙지하거나 외우지는 않는데요. 이번 시대의 내용을 들어보면서 기록 관리를 이렇게 정치권에서 아니면 힘 있는 사람들이 악용하거나 남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은데요. 특별히 여기 18페이지에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관장이나 간부들이 기록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채널이나 제도가 조금은 많이 생기고
확장되어야 되고 의무적으로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몇 시간 이런 게 아니라 조금 좀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그래서 기관에서 기록 관리에 대한 인식이 넓혀질 수 있는데 조금 필요한 선제적인 조건들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사님들은 저희가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윤리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되새김하고 자극도 받을 수 있는데, 기관에 있는 기관장님들, 특히 선출직 기관장님들은 전혀 못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선출직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마련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20페이지에 보면 그 전문용어 양성 및 인증제 도입의 전임 교수제 강화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1세대 공부하신 분들이 2000년대 초부터 공부를 하셔갖고요. 현재 이제 곧 있으면 20년 정도 기간이 흘러가는데, 이 1세대 분들이 그 학계에서 또는 학교에서 후진 양성을 위해서 힘쓰시는 기반 구조가 전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석사를 공부하고 박사를 공부하고 아니면 저와 같은 이런 기록 관리에 관심 있는 분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학교 쪽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저변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저희 학문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태 1세대 분들이 하실 분 중에 문헌정보학이나 역사 분야에 전혀 귀속되지 자율성이나 독립성이 전혀 학계 측에서는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임 교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법령에 이렇게 좀 주시든가 아니면 좀 더 강화해 주시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기록 연구를 우리 공부하는 우리 연구사분들이나 아니면 이쪽에 있는 부분들이 학계에서도, 그러니까 현장이 없이 이론이나 이상적인 것들을 계속 외국이든 현장이든 연구해서 학교에서도 후진 양성할 수 있는 체제는 정말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강화됐으면 좋겠고 제도적으로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기존의 인사교류를 한 2년 동안 국가기록원이 중앙행정기관이랑 하신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 좀 안 좋은 표현일 수 있는데 10년 넘은 우리 기록 연구사분들이 그 아주 많은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게 솔직히 현장의 어떤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결혼도 하시고 출산도 하시고 양육도 하시다 보면요, 솔직히 현장에서 기록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고민이 어떻게 이렇게 늘 수 없는 환경인 것도 솔직히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면 재교육에서 뭔가를 많이 이렇게 필요한데 그런 채널들이 많이 없었던 게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10년 이상 된 그 연구사분들을 국가기록원에 한 1년 동안 묶어두셔갖고 그 정책이나 표준을 개발하시는데 좀 투여해 주셔서 현장과 정책이 이렇게 단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 중장기적으로 그것만 할 수 있는 그런 것 쪽에만 고민하고 노력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조직이나 채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이 그 여태까지 현장과 이상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게 조금은 좁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국가기록원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신임 그 원장님을 여기도 계시고 또 그런 시대가 왔으니까요. 인사교육을 하신다 그러면 1년 동안 국가기록원에서 무형에서 유형을 찾아낼 수 있도록 좀 그런 조직들 만들어 주셨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원규 의원님. 네. 어이. 서울에 존경이 나지 않다. 이찬 선생님부터 소리가 안 들리죠? 안 들리죠? 네.
아무튼 오늘 저 토론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래 이창훈 선생님이 이렇게 얌전한 양반이신 걸 알고 내심 제 토론자가 되신 거를 앞에 이강보 선생님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이창훈 선생님이셔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대체로 제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영역에서 문제 제기를 다시 한번 문제점들을 확인해 주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조금 더 그 연구를 정리해내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기록관 하나에 연구사 한 명 있는 체제 갖고는 도저히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들을 할 수가 없죠. 할 수 없습니다. 그 기존의 그 체계를 우선 아주 뭐랄까요 도전적으로 혁파하는 것 쪽에 우선 방향을 둬야겠죠. 그래서 이제 혁파하는 논리를 이제 만들어내는 것들이 이제 관건일 텐데요. 저희가 뭐 진짜 홍위병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기들을 터닝 포인트들을 잡기 위해서 이제 관련 정책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아마도 이게 또 제가 말씀드리면 또 다른 오해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거는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여러분들도 다른 아이디어를 좀 많이 주십시오.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록 관리를 아카이브스 체계로 바꾸자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중요한 계기로 그래서 사람을 더 늘리고 조금 더 전문적인 일에 우리 기록연구직들은 몰두하고 또 전문직이 애써 하지 않아도 될 일들 비전문가들도 기록관리에 종사하면서 해낼 수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구분해가면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내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런 가운데 꽤 많은 부분이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찾아내야 되는 일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책임도 그렇고요. 그런 점 먼저 당부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5페이지에서 기록관 구성을 자율화한다는 건 큰일 날 일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5페이지에서 얘기했던 거는 이제 다른 자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기록관의 형태를 통합형으로 할 거냐, 아카이브스형으로 할 거냐, 아니면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는 게 좋으냐, 특히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든지 교육행정기관들이라든지 기타 공공기관, 자꾸 기타 공공기관이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서 그래요. 그죠? 네, 이런 기관들 여기에는 조직 구성부터 기관의 구성부터 조금은 형태부터 자율화시킬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지방의 경우 여차하면 우리가 별도의 건물을 짓고 꼭 그래야 될 필요냐? 우리 이론적으로밖에 안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락키비움도 한번 생각해보자. 공립도서관과 함께 가는 방안도 그거를 이제 하자는 게 아니고 독려하는 건 아닙니다만 찾아볼 수는 있다 이거죠. 각 기관의 현실에 맞춰서는 뭐 그런 점까지 포함해서 더 풍부한 자율적 검토들이 좀 있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인사고 교류라든가 협력을 강화하는 거 그리고 그 중에는 이제 핵심 사항은 국가기록원이 기관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는 각종 조사 이런 식으로 업무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하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지원하는 서비스 체계를 국가기록원이 갖추도록 그러니까 맞춤형 지원 서비스 센터 이런 형태로 좀 가자. 인사교류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예를 들자면 뭐 이건 국가기록원하고의 관계로만 얘기하자면 이제 중앙부처가 되겠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부 쪽에서 나오는 기록들을 수집해서 디스크립션도 하고 했던 국가기록원의 그 담당자가 건설교통부 기록관에 있는 연구사랑 맞바꾸는 거죠. 한 1년 동안. 그래서 사실은 유한보존 문서들도 맛도 보고 평가라든가 뭐 시스템적인 것도 한번 현장 점검도 하고 또 아카이브스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도 또 거꾸로 또 이해를 하고 그래서 같은 계열, 같은 계통, 같은 분야의 전문성을 높여가는 것.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다른 기록관에 계시다가 국가기록원의 기획팀에 간다. 이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별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보다는 레코드 센터, 레코드 매니저적인 전문 역할을 하다가 아키비스트적인 전문 역할과 서로 연계해가는 그런 인사교류 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관 평가 폐지 문제는 나중에 조금 더 이제 이소연 선생님께서 답변을 주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플로어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원에 대한 제도화 문제를 말씀 주시면서 박물관, 미술관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그 법령은
그 법령은 대체로 이제 민간 사이드의 박물관, 미술관 이런 쪽 지원하는 법령이기 때문에 이런 공공 지방 아카이브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국가 예산 투입과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민간 사이드에 대한 민간 기록관을 진흥하기 위한 법 체계 이것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그거가 아니라 이제 기초자치단체와 교육 행정기관들을 아카이브스화하는 영역에 있어서 이제 국가의 지원을 법제화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하고 이제 교육 행정기관 간의 관계는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초중고등학교에 레코드 기록관을 두지 않고 교육청, 교육지원청이 각 학교에 기록관 기능을 하도록, 그래서 모든 기록을 다 가지고 와서 다 가져오지도 못하지만 그렇게 하는 체계는 다시 검토돼야 되지 않냐. 각 학교를 철익과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 그거는 조금 약간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보는 편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학교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죠. 학교 공동체는 학생, 선생, 동문, 그죠? 지역사회 이렇게 묶일 수 있으니까 그런 공동체적인 접근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냐라고 말씀드렸다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윤리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선생님과 의견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전임 교수제를 강화하자. 사실 이 부분은 쉬운 얘기는 아니겠죠. 이건 또 다른 의미의 대학 체계하고 기록관리하고 다른 대학의 정책과 또 관련되어 있는 문제니까요. 그러나 저희로서는 충분히 제기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아카이브즈를 지방에까지 많이 만들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국가기록원 원장님 개방형으로 공모했듯이 지방에 기초자치단체까지 해서 한 300개의 아카이브즈가 만들어져 갖고 300명의 전문가들을 아카이브 공모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민간 바닥에 300명의 전문가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제 사실 뭐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문 연구자들을 육성하는 것도 저희 또 전문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끌어안아야 될 궁극적인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대답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지금 주제는 분과로 가면 지방기록관리 정상화 분임하고 그 다음에 기록관의 역할과 전문성 강화 분임으로 나누어질 것 같습니다. 그쪽 분임 토의에 넘기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죠? 의견 있으십니까? 질문이요? 저기 분과장님 저. 지금 이원규 선생님 발표해 주신 내용이 사실 이제 저희 2분과에서 다루는 내용들인데요. 조금 저희가 아직 합의되지 않은 내용도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기관 평가를 폐지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또 이렇게 의견을 저희가 많이 들어보니까 기관 평가 제도가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좋은 측면,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거가 저희 분과의 또 다른 의견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발표 자료에는 있어요. 아까 말씀은 강조는 안 하셨는데 이제 지방기록물 관리와 관련해서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이 워낙 지금 계속 설치가 안 되고 있으니까 국립 지방기록물 보존소라든지 국립 교육 지방 교육 기록 보존소를 만든다는 안을 좀 내주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또 이제 이런 기록 자치에 좀 위배된다는 생각을 저희가 좀 저희 분과에서는 좀 하고 그런 의견도 좀 있어서 오늘 좀 그런 많이 의견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방 기록물 관리와 관련해서 저희가 잡고 있는 방향은 시설 중심의 전략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는 거. 사실 지금 공공기록물관리법에는 지방의 연구기록물 관리기관이 해야 될 역할들이 다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시설이 설치가 돼 있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이 만들어지기 전이라도 의무적으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해야 하는 광역지자체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관련 인력과 조직을 배치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 짧게 해주십시오. 저 뒤에 성함을 좀 말씀해 주시고 제가 한 2, 3분 넘어가면 자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질문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1세션이나 2세션에서 얘기가 다뤄지지 않았고 또 하나는 그 앞으로도 이 얘기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좀 발칙한 얘기긴 한데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보통 저는 그냥 가까이에서 우리 사무실에 갑니다. 그럼 사무실 앞에 문서 파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안에 들어가면 제가 손만 뻗으면 뽑을 수 있는 프린터가 있습니다. 많은 프린터가 있고 많은 파쇄기들이 기관 안에 있습니다. 서면 보고를 왜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이로 출력할 수 있으니까 서면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발칙한 표현이지만 프린터와 파쇄기를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자료 제출입니다. 국회가 됐든 감사관이 됐든 오면 자료를 출력해서 죄송합니다. 갖다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자료들을 출력해서 국회로 보내줘요. 그런데 온 나라에는 이미 감사관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자료집을 요약집을 하나 만든 다음에 링크만 찍어주면은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로그인 아이디만 하나 부여하면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스템에 들어와서 보세요가 되는 거겠죠. 근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재반 환경들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서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런 것들만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계돼서 그렇게 되면 또 분명히 이메일로 많이 주고받을 거예요. 이메일에 대한 생각을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의견 내실 분 여기 앞에 맨 앞에 아까부터 쏟으셨습니다. 조인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타 공공기관 소속입니다. 예, 일단은 기록관에 대한 제도적인 측면에서 기타 공공기관을 많이 고려해 주셨다는 점에서 저는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관리 대상 기관이 절대적으로 많은 정보산업 공공기관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정보산업 공공기관에 대한 자율성을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요. 사실 저희 기관은 예산도 빵빵하게 주시고 지원을 해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기관들이 워낙 많고 실제로 교육을 제가 하러 다니면 그냥 일반 직원들이 하는 경우도 대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보산업 기관들은 아직 정착 단계에 있는데 자율성 보장만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제도적으로. 사실 저희는 정부 경영 평가 한 줄 넣어주세요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정부 경영 평가. 예, 그래서 자율성이 있어서 사실 기록 관리를 제 맘대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기록 관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고민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조금 제도적으로 좀 더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교육 평가라는 게 아까 상급 관할 행정기구하고 관계를 활용해서 한다고 하는 게 그런 교육 평가하고 연관성을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 저도 연세대학교에 있기 때문에 기타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대학 평가라든가 이런 것과 맞물리는 체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일단 우선 사실 기록관 영역은 제가 검토하고 있는 과제가 아니어서 제가 지금 과하게 표현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영역들이 담겨서 저희가 토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칠까 합니다. 지금 4시 5분입니다. 4시 15분에 이 자리에서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4시